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결혼은 아직이지만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얘기를 전혀 모르는 분들께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제 나이 또래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는 시기가 맞는가 봅니다. 요즘 유독 결혼 소식도 많이 들려오네요. 반면 잘 만나는 줄 알았던 커플이 헤어졌다는 소식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자니 예전에 저도 2년 반 정도 사귀다가 집에 인사도 다 하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파혼했던 전 남자친구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지금은 32.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나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더라고요. 시간이 꽤나 흐른 지금도 가끔 그 당시가 생각이 나면 내가 결혼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 저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전 남자친구는 중앙직 공무원인데 기술직 사무관이고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저는 직장과 본가가 다 서울이라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 사람은 군대 다녀와 대학 다니면서 내내 행정고시 준비했다 들었고 여러 번 떨어졌다가 어렵게 합격한 탓에 32살이지만 직장 생활 경력을 고작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그냥 평범한 패션 브랜드 회사에 다녀요. 하지만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 성공했던지라 5년차 직장인이었고 그 사람과 만난 건 같은 회사 선배 직원이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소개해줘서 만났습니다. 회사 선배가 저에게 전 남자친구 소개해주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소개팅 나간다고 하지 말걸. 악연도 인연인지 왜 하필 소개팅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었나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남자도 좋지만 길게 직장 생활할 거 생각하면 공무원만한 직업도 없더라. 그 친구는 말단도 아니고 중앙직의 사무관이니 직급도 높아. 이대리도 알겠지만 행정고시 쉬운 거 아니다. 이대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지간히 마음에 들면 놓치지 말고 잘해봐. 세종시요? 어우, 저는 집도 직장도 서울인데요. 공무원이라니 직업은 좋지만 그래도 장거리 연애가 쉬울까요? 일단 만나보고 생각해. 결혼하면 서울로 근무지를 옮길 수도 있을걸? 만나기 전부터 연애할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3-4번은 만나봐. 내가 진짜 이대리 생각해서 해주는 거니까 잘 만나봐라. 저는 아직 결혼 생각도 없는걸요? 뭐, 그래도 2년이 된다면 사람 일 모르는 거죠, 뭐. 아무튼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선배 소개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었죠. 결혼 날짜 잡고 나서 선배가 옷 한 벌 해주는 거냐고 저 볼 때마다 웃으면서 말했는데 파혼하고 나서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요. 그 선배도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라 아마 자세한 사정은 몰랐을 테니 소개해 주신 분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잘못 본 제 눈이 잘못이죠. 어쨌든 우리 커플을 겉으로 보기에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둘 다 직장이 든든하고 앞날이 창창한 선남선녀 커플로 보였을 겁니다. 사귀는 동안 굳이 일찍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든가 왕래를 하지는 않았어요. 둘만 좋으면 되는 연애 때는 뭐가 문제였겠어요? 자잘한 다툼과 기싸움이 있긴 했지만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넘게 만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올해나 내년에 결혼수가 있다 그러시더라. 그런 거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 더 늦으면 좋을 거 없고 너도 여자로서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 연애하면서 돈 쓰는 거보다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어때? 나는 30 전에는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벌써?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연애하는 줄도 모르시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얼른 말씀드려. 일단 우리 부모님은 너 만나는 거 알고 계시거든? 날 잡아서 한번 데려오라 하셨어. 언제 시간 되는지 말해주면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놓을게.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남자친구와의 교제 사실과 결혼 말이 나왔다는 것, 그 집에서 저를 보자고 하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는 날짜 잡기 전에 미리 편하게 집에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을 남자친구에게 전했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조금 싸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우리 부모님이 오빠 집에 인사 가기 전에 먼저 밥 한번 먹자고 하시네? 그래도 딸이 만나는 남자는 먼저 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주말 저녁에 편하게 한번 오는 게 어때? 그래? 그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 너네 집 먼저 인사 가는 게 순서에 맞는 건지 물어보고 말해줄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대답은 알겠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뭐지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순서가 어디가 먼저든 상관없다 치더라도 자기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고 난 우리 부모님께 전하면서 얼굴 먼저 보자 하신 건데 왜 그걸 자기 엄마에게 다시 물어보고 허락을 받는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어린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 아무 개네 가서 밥 먹고 와도 돼? 라고 하듯이 허락을 구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굳이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귀던 사람 집에 인사를 간 적이 없었던 저도 그때는 이게 맞는 건가 싶었고요. 암튼 얼마 후 그 사람 엄마 허락이 떨어져 우리 집에 먼저 남자친구가 인사를 왔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장녀인 제가 개혼이었고 장차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온다고 해서 엄마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딸이 만나는 사람이 뭐 하는지도 궁금한 게 맞죠. 유정이 너 만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니? 나이는 4살이 더 많다고? 사람 됨됨이가 먼저겠지만 직업이라는 것도 결혼해서 사는데 아주 중요한 거거든. 엄마 걱정하지 마. 자기 밥벌이는 확실한 사람이야. 공무원이라서 잘릴 걱정 없고 정년도 보장되는 직업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뭐? 예. 요즘 공무원들이 뭐 인기가 많은 줄 알아? 최저시급도 못 받니 뭐니 해서 그렇게 이직률이 높고 많이들 관둔다잖아. 혼자 벌어서는 결혼도 꿈도 못 꾼다던데 월급도 너보다 적게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5급 사무관이라 직급은 높거든. 지방직으로 치면 과장이지만 중앙직이라 아직 실무를 보긴 하지. 나중에 서울로 전출 신청할 수도 있대. 어머, 사무관? 그러니? 그 시험 합격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아주 대단하구나. 엄청 똑똑한 친구인가 보네. 제가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살짝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행정고시 패스한 5급 사무관이라고 하니 그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도 아셨을 겁니다.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5급 사무관은 월급도 괜찮다는 걸요. 사실 우리 아빠는 나름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엄마가 아빠 내조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사업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하셨고 말단 공무원도 아닌 5급 중앙직 사무관이라니 티는 안 내셔도 아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특기인 버섯 소고기 전골과 각종 밑반찬에 LA 갈비까지 구워가며 남자친구를 대접했고 아빠는 아침 일찍 수산시장 가셔서 회를 떠오시기까지 해서 아주 한 상을 차려 먹었죠. 거기서 전 남자친구는 세상 둘도 없는 남편감이냥 허허거리며 저한테 간쓸게 다 빼줄 듯하는 거 보고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저에게 둘도 없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없으니 예비사위를 더 좋아하셨고요. 그 뒤로 2주 뒤쯤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는데요. 남자친구 본가는 일산이었고 서울 공덕동 우리 집과는 아주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일단 저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는 건 처음이라 뭐가 정답이고 어째야 하는 건지 잘은 몰랐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건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자친구 집이 생각보다 협소한 데다 살림살이가 윤택해 보이지 않아서 일단 놀랐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려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이건 심지어 남자친구도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본인도 당황했는지 어머니에게 물었는데요. 예비 시모가 하는 대답이 이랬습니다. 네 아버지?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갔지. 그건 왜 묻니? 그러자 자기 엄마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제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만 예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 여자친구 인사하러 온다고 말씀 안 들으신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낚시를 가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가겠다고 해도 엄마가 말리셨어야죠. 제가 이 친구 앞에서 얼굴이 뭐가 되겠냐고요. 제가 분명히 오늘 부모님 두 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엄마에게 살짝 짜증 섞인 화를 냈습니다. 저는 당황하기도 했고 뭐라 할 말이 없어 얼떨떨했지만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는 게 불편했던 나머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낚시요?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저와 남자친구를 번갈아 보더니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 양반이야. 사실 오늘 너 온다 그래서 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약속 취소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 첫인사가 뭔 대수라니? 내가 먼저 너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집안 가장한테 뵈는 거지. 안 그러니? 그때 예비 시모 말을 듣고 이건 뭐지 싶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옷을 챙겨 입으시더니만 자, 왔으면 다들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이 근처 맛있는 만두집 알아. 오늘 거기 가서 만두전골 먹자꾸나. 이러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는데 남자친구는 제 옆에서 더 당황했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먹는 거 아니었어? 엄마가 집으로 데려오라고 한 거잖아. 그러자 예비 시모의 걸작 같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 얘! 내가 이 더운 날 무슨 음식을 한다고 집에서 손님상을 차리니? 너도 괜찮지? 이름이 유정이라 그랬나? 밖에서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밥 먹고 카페도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가. 얼떨결에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하고 식당에 가서 착석까지 했는데요.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예비시모 마음대로 주문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저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데 제 이름자를 다시 물으시더니만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집은 어디인지 물으셨고요. 엄마는 전업주부시고 아빠는 아직 일을 하신다 했더니만 아직 나이도 젊은데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능력 있는 거라며 은근히 저희 엄마를 깎아내리시기까지 했고요. 대졸인지 고졸인지도 물으셨는데 제가 또박또박 두 분이 나온 대학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아니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왜 집에서 부엌대기나 하고 있다니? 나처럼 뭐라도 해서 살림에 보탬이 돼야지.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제가 네? 하고 되묻자 헛기침을 하시더니만 제가 되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고 진호 아버지는 큰 회사 보안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진호가 공무원 됐으니까 한시름 났다지만 아직 우리 진수는 공부 뒷바라지를 더 해줘야 해서 말이다. 결혼하면 네 시동생은 니들이 좀 도와줄 거지? 남자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어머니는 보험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포장하는 게 웃겼습니다. 그런데 뜬금포로 시동생 공부 뒷바라지 도우라는 말을 왜 하시는 건지
저는 슬슬 시어머니 말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다닌 지는 얼마나 됐어? 우리 아들보다는 회사 생활 오래 했겠네? 네, 올해가 5년 차예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점점 커가고 있는 회사고요. 여자 직원이 많은 회사라 복지도 좋고 저는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만 하겠어? 나중에 애 낳고 쉰다 그러면 회사에서 책상 빼라 그러지 않는다니? 잘릴 걱정 없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제일 속 편하긴 하지. 그럼 하나만 더 묻자. 요즘 회사는 아가씨들 월급을 얼마나 주나?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말에 당황한 저는 그냥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오빠랑 월급은 비슷해요. 아무래도 사기업이니 제가 성과급도 많이 나오긴 하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연봉은 얼마냐, 집에 빚은 있느냐, 동생 직업이 뭐고 연봉이 얼마냐, 따로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느냐. 저는 무슨 호구조사 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이게 초면에 물어볼 말은 아니다 싶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입을 막더라고요. 엄마, 초면에 그런 말은 실례예요. 이래봬도 사회생활은 유정이가 나보다 선배야. 곤란한 질문은 이제 그만하세요. 아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아가씨, 혹시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그냥 아들 가진 엄마가 아들 결혼할 여자라니까 궁금해서 그런 거라 생각해줘. 그런데 말이야,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들 일만 하겠어? 근데 월급은 비슷하다니 놀랐지 뭐니? 일 신고에 비해 많이 버는구나. 우리 아들은 야근도 너무 많고 고생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려운 시험 보게 하지 말고 그냥 대기업 같은 회사를 보낼 걸 그랬나 가끔 후회한다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객관적으로 여자들이 원하는 1등 신랑감 조건 아니니. 예비 시모는 제가 하는 일이 아들이 하는 일에 비해 하찮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월급이 비슷하다는 말에 살짝 놀라시는 듯 하면서도 일 쉬운 거에 비해 많이 번다는 둥 아주 저를 후려치시더라고요. 예전 어른들에겐 공무원이 최고 직업일 수 있죠. 물론 예비 남편이 합격하기 힘든 시험을 통과한 것도 맞고요. 하지만 1등 신랑감 운운하시며 계속 아들을 치켜 세우시다가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솔직한 예비 시모의 속내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막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는 같은 직종 사람들도 좀 만나보길 원했거든? 근데 어쩌겠니? 저놈이 너랑 꼭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얼굴이나 보자고 한 거다. 그래도 직접 보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풀리는구나. 너 보니 때깔도 곱고 집에서 귀하게 자란 티가 나서 말이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도 잘 살겠다 싶어.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다. 이러시는데 속으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제가 며느리감으로 불합격이었으면 이거보다 더한 말을 듣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보고서 황급히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찌어찌 인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전화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게 좀 있는데 유정이 네가 잘 들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실언한 게 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는 너 예쁘고 예의 바르다면서 마음에 드신대. 오늘 아버지 안 나와서 혹시 마음 상했어? 정말 미안하다. 마음 상했다기보다 좀 놀랐지 뭐. 그래도 오빠는 우리 집에서 대접 잘 받고 갔잖아. 적어도 홀대받은 기분은 안 느끼고 싶었거든? 당황스럽긴 하더라. 엄마가 아마 첫 며느리라 좀 센 척을 하고 싶으셨나 봐. 내가 엄마한테 오늘 무례했던 건 다 말씀드릴 거야. 근데 우리 상견례는 언제로 할까? 엄마가 말 나온 김에 빨리 잡자고 하시네?
자기 엄마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있지만 잘 들어줘서 고맙다며 상견례 날을 잡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결혼에 대한 결심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은 목구멍에 걸려 있는데 차마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때는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나 봅니다.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 집에 인사하고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일단 생각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도 걱정이었고 차이나 보이는 집안도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우리 집 와서 대충 눈치챘을 겁니다. 저희 집이 꽤나 잘 산다는 걸 말입니다. 서울에서 나름 비싼 동네에 좋은 집에 좋은 차. 모르긴 몰라도 제가 사는 아파트 실거래가도 검색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은 좀 부유한 편입니다. 엄마가 전업주부시지만 말씀드렸듯 아빠가 자수성가하신 분이세요. 한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하셨고 지금은 중소기업을 이끄는 대표십니다. 아직 현직에 계시고 당연히 수입도 많으세요. 저는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빠 하시는 일까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상견례 때 어른들이 모이면 어차피 알게 될 거니 그때 자연스레 알리려고 했어요. 반면에 남자친구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듯해 보이는 형편이라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맨날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스트레스 받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혼이라는 과정 중에 큰 산 하나를 겨우 넘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를 해야 날도 잡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도 할 테니까 일단은 남자친구가 말하는 대로 양가 어르신들 일정을 조율해 만나는 날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날짜 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주말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 바람에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괜찮다고 주신 날짜 중에 어쩔 수 없이 아빠 회사 일정과 일정이 많이 겹치지 않는 날로 잡았는데요. 아빠는 바로 회사 일정을 끝내고 상견례 장소로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어렵사리 잡은 날 드디어 양가 식구들이 모였는데요. 남자친구는 부모님 두 분,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나왔고요. 저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미리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쪽에서 그래도 배려를 해주신 게 상견례는 여자 쪽에서 해야 한다길래 아빠는 기분 좋게 우리 쪽에서 식사비를 내자고 하셨고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분위기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상견례 당일 아빠가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렵사리 상황을 말씀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빠가 회사 일이 갑자기 차질이 생겨서 조금 늦으신데요.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하겠다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초면에 실례가 많아요. 우리 바깥 양반이 아마 지금 눈썹 휘날리면서 오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끼리 먼저 애들 결혼식 논의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엄마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편하게 결혼식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말에 예비 시부는 괜찮다고 허허 웃기만 하셨는데요. 예비 시모는 자세를 고쳐 잡더니만 늦으신다니 하는 수 없죠. 우리 식구를 우습게 보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우리끼리 먼저 애들 결혼 상의를 해도 될까요? 엄마는 예비 시모가 괜찮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에 살짝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지으시면서 예비 시모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우 만나보셨으니 잘 아시겠네요. 그댁 딸이 어디 가서 다시는 못 만날 신랑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을 좀 더 데리고 있다가 느긋하게 장가 보내고 싶습니다만 아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마음을 바꾼 거랍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게 만 2년이 채 안 되어서요. 돈을 많이 못 모았지 뭡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 결혼할 때 턱하니 집 한 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쩌겠나요? 형편대로 해야죠. 엄마는 예비 신부가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돼서 그런 말을 하시는 줄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처음부터 전부 다 갖추고 시작하는 부부가 어디 있나요? 다행히 저희가 도와줄 여력이 되는 건 도와줄 생각입니다. 혹시 애들 집 문제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실은 오늘 그 얘기를 확실히 했으면 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나란이라는 사무관 아닙니까? 격에 맞는 결혼을 시키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쪽에서 지금 당장 집을 사줄 만한 여력은 없으니 처음 시작은 전세로 시작하시는 게 어떤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예비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을 때까지는 당분간 주말부부로 살아야 해서 굳이 매매로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우리가 집을 살 때 양가에서 보태주는 게 어떠냐고 하셨고 엄마도 동의하셨습니다. 추후 집을 알아보면서 예산 문제는 맞춰가기로 했고요. 생각보다 신혼집 문제에 대해 순조롭게 의견을 모았나 싶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수나 예단 문제도 오늘 그냥 전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실은 제가 이미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요.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이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더니 예단 목록이라며 저에게 건넸습니다.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TV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제 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천천히 종이에 적힌 물품들을 읽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적어온 물품 하나하나에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가구는 수입 브랜드였고 가전제품은 무조건 고급 제품들로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님과 시동생 예복, 차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G사차로 바꿔드리고 어머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진도 모피, 샤넬 가방, 현금 예단 4천, 예단 3종 세트도 들어가고 인테리어에 혼수 장만하니 대충 어림잡아도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랑 엄마는 말문이 막힌 채 황당해하기만 했는데 예비시모 한다는 말이 어떤가요? 허례허식 다 빼고 꼭 했으면 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아들 그 댁에 보내도 섭섭지 않겠다 싶어서요. 그 정도는 준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웃긴 건 우리 가족 빼고 예비 시모와 시부 시동생은 어머니 말이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 남자친구는 제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보긴 했지만 딱히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변호사 판검사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좋아 보이고 나랑 잘 맞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남자와 평생 반려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대체 시어머니는 아들 가지고 장사를 하시려는 건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와 엄마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동의의 뜻으로 알아들으셨나 봐요. 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댁 따님에 비하면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운 혼사 아닙니까? 막말로 여자는 아이 낳으면 회사를 오래 다니지도 못할 텐데요. 우리 아들은 평생 직장이다. 말단 공무원도 아니니 대개 따님 입장에서는 팔자 핀 거나 다름없죠. 대개 딸이 어디 가서 우리 같은 신랑감을 만나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 격에 맞는 대우를 해줬으면 합니다. 엄마는 말이 없다가 예비시모 그 말을 듣고는 아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죠. 사돈 집 차부터 원가는 가구 최고급으로 하고 혼수도 단연 최고로 해갈 테니까 대신 우리가 해가는 혼수 채울 집 40평 이상으로 준비하시지요. 격에 맞는 대우 원하시니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게 맞겠네요. 정말 잘 됐지 뭡니까? 저도 귀하게 키운 우리 큰딸 제대로 결혼시키고 싶네요. 그러자 예비 시모와 그쪽 가족들이 아까와 달리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무슨... 아, 집은 아까 이미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못 해주시겠나요? 하긴 듣자 하니 그 집 아들이 개천에서 용난 거다 싶은데 아들이 먹여 살리는 집에 모아둔 게 없겠죠. 계속 사무관이니 고위공직자니 잘난 척 하시는 건 제가 100번 이해하고 참았는데요. 우리 딸이 어디 가서 그 댁 아들 같은 신랑 못 만난다는 말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원하시는 거 다 받고 싶으시면 그 댁에서도 그 혼수에 걸맞은 집 준비해 주세요. 저는 서울에 40평대 집 해주시는 거 아니면 우리 딸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아들 가지고 혹시 장사하시는 건가요? 댁의 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신랑감 우리 딸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쪽 아들은 고작 공무원 주제, 우리처럼 1억 넘는 혼수에 집해오는 돈까지 보태는 여자 만날 수 있는 것 같나요? 그러자 예비신랑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가만히 있던 예비시부는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불쾌한 얼굴로 엄마에게 따지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돈댁, 예단이랑 혼수가 부담이면 못하겠다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 장사라뇨.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무렴 아들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겠습니까? 서울 전세가 좀 비싼가요? 그 정도 혼수는 그리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누가 들으면 우리 딸이 의사 남편한테 시집가는 줄 알겠네요. 집도 안 해오면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이게 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까? 적어온 걸 보고나 말씀하세요. 저와 예비 남편은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어른들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찬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양가 모두 팽팽하게 눈싸움을 하며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급한 구두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급하게 들어오시느라 차가운 분위기를 알리 없는 아빠는 웃으면서 인사부터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중요한 자리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유정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빠는 급하게 상견례를 하는 장소로 들어오시며 고개 숙여 예비 남편 부모에게 인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고개를 들어 두 분과 마주섰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아빠를 보신 예비 시부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정말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시면서요. 그런데 뒤이어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예비 시부는 아빠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시며 이게 누구십니까? 사장님 아니신가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혹시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사장님 댁 따님일 줄은 제가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나 사장님 딸인 줄도 모르고 큰 실수를 했다 싶으네요. 예비 시부는 어쩔 줄 모르며 저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예비 시부를 보시더니 누군지 알아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우리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예비 시부가 경비 일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아빠 회사였다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빠 역시 예비 시부를 보고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김 실장 아니신가요?
그럼 우리 예비사위 아버지가 김 실장이라는 거죠? 이거 참, 세상 참 좋구먼요. 이런 자리에서 마주치니 참 놀랍습니다. 아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고, 저는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싶었는데요. 예비 시부가 시모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만 이러시더라고요. 당신 얼른 인사해. 우리 회사 사장님이셔. 나 원참 이런 상황을 꿈에도 예상 못해서 너무 당황스럽네. 당신 뭐해? 빨리 사장님이랑 사모님께 다시 인사드리지 않고. 그러더니만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는 예비 시모의 목덜미를 잡고서 강제로 머리를 수그리시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상황 파악을 하고서는 마지못해 우리 아빠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사장님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친호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 당신 아들이 세상 잘났다며 유세를 떨던 분이었는데 아빠가 등장하자마자 완전히 기세가 꺾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에게 이러셨습니다. 저기 안사돈, 제가 아까는 결례를 범했다 싶네요. 아까 그 문제는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바깥분께서 오셨으니까 식사를 마저 하시죠. 하지만 이미 아빠가 오기 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은 터라 분위기를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예비 시모에게 글쎄요, 없었던 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혼사를 시킬 생각이 없네요. 여보, 당신 앉을 필요도 없어요. 나 우리 유정이 저런 집에 못 보냅니다. 우리 유정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거나 요구하는 집안에 가야 한답니까? 당신 눈이 있으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저 집에서 우리한테 해오라고 한 혼수 예단 목록이에요. 아빠는 엄마가 건넨 예단 목록 종이를 유심히 보시고는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이게 대체 이런 걸 우리더러 해오라고 요구했다는 거야? 엄마는 화를 내시며 그것뿐인 줄 아세요? 우리 딸은 저 집 아들 같은 신랑감을 절대 못 만나는 주제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맞게 해갈 테니 그거에 걸맞게 집도 마련해달라 했어요. 그때 마침 당신이 온 거네요. 어쩔까요? 이래도 자리에 앉아서 우리 딸 결혼 상의할 거예요? 아빠는 엄마 말을 듣고 이내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지간히 마음 상한 거 보니 나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었던 모양이군요. 오늘은 날이 아닌 듯 싶네요. 자식 혼사인 만큼 나도 아빠로서 신종하고 싶으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 실장님, 나중에 회사에서 나랑 따로 얘기하실까요? 그때 예비 시모는 정말 비굴한 태도로 돌변해서는 엄마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발, 제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마음 푸셔요.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보네요. 나쁜 의도는 절대 없었습니다. 아유, 세상 정말 좁네요. 하필 우리 남편이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 예비 며느리 아빠라뇨. 알았더라면 절대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요구는 안 했을 텐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정할 테니 애들 혼사는 그대로 시키는 걸로 하시죠. 네? 시어머니는 쩔쩔매며 엄마에게 결례를 사과했고 예비 시부는 얼굴까지 벌개진 채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연신 엄마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제가 엄마한테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꽥 하고 지르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방금 그런 꼴을 당했으면 생각을 고쳐먹어야지. 이딴 집구석이랑 결혼을 아직도 하고 싶니? 하고 소리치시는 거 보고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인사만 겨우 하고 상견례장을 나갔는데요.
남자친구는 헐레벌떡 우리 가족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 뒤로 황망한 표정의 예비 시부와 시모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날 두 분이 부부싸움 꽤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 나온 남자친구는 우리 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분명히 봤으니 알 거야. 자네 엄마는 아무래도 우리 딸이 성에 안 차시는 것 같네. 그러니 자네 어머니 맘에 드는 집안 처자랑 결혼해. 우리 가족하고 인연은 여기까지로 알겠네. 유정이 너도 잘 정리하도록 해라.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 혼사는 못 시키니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미 이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할 때 예비시모가 자기 아들 가지고 유세 부리며 턱까지 들고 얘기하던 모습 보고 결혼할 생각은 완전히 달아났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는 완전 파투가 났습니다.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 남편이랑은 헤어졌어요. 물론 우리 집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거 알고 예비 남편은 시모를 사과까지 시키며 결혼을 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결국 아빠까지 나서자 물러섰습니다. 사실 결혼만 빼고 만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던 두 사람이었기에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헤어지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에게 예전에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얘기도 털어놓았는데 그 집 어머니가 저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했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냥 헛웃음만 지으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으셨던 건지 허허거리기만 하시다가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는 건 너만 고생하는 거라고 파혼하길 잘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돈 들인 거 없이 청첩장만 돌리기 전에 물러서 다행이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랑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은 결혼 생각하고 만난 2년 반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간의 추억이 쉽사리 잊히지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예전 남자친구는 아직은 결혼을 안 했다 듣긴 했어요.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분은 퇴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여자를 데려가도 그 집 엄마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멀쩡한 친정재산 축내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잘난 것도 없는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못된 집구석과 가족이 되지 않은 것도 조상이 도운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절대 나를 자기 아들보다 한 수 아래로 보고 갑질하려는 집안과는 연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아들 가지고 장사치 노릇하며 며느리감에게 무리한 혼수 요구를 한다면 결혼 상대자가 어떻게 중재하는지 보고 결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기 엄마가 바라는 대로 해드려라 이러면 결혼 당장 엎으시고요. 이건 그냥 경험자로서의 조언이니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결혼 계획은 없지만 과거 파혼 경험을 거울 삼아 같은 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결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따뜻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